지금부터 2018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신훈 금융국장이시며 관련 부장 및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8년 12월 보고서이며 동보고서는 다음 주 중 책자로 발간, 배포될 예정입니다. 근본 금융안전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의 분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보건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방향은 미중 무역 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분석에서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결과,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 능력 평가, 최근 기업 재무 건전성 특징 및 시사점 등 금융안정 관련 다양한 현안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훈 금융안전국장으로 하여금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금융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금융 불균형 축적,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저금리 하에서 확대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축소하는 등 그간의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 능력을 수시로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 신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시장을 보면 장기 시장 금리는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10월 들어 글로벌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고 변동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산 건전성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수익성은 업건별로 경영 여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력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 적정성 비율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승하였습니다.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는 순 대외 채권 및 외환 보유계획이 증가하였으며 단기 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은행 부분을 대상으로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및 금융충격에 따른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건력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안에서는 소득 측면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얼마 전 새로 도입된 그 DSR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DSR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고 DSR이 100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외관법인을 대상으로 통상 저희들이 해오던 이자 보상 배열뿐만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본 측면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YTN 조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형의 개괄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갖다가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다음번에 실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은 두 가지 충격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충격을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300bp가 상승하는 상황을 상정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시장 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등의 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이제 보험과 증권회사 등이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 평가에 따른 이제 손실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보건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 손실과 시장 손실 증가에 따라서 저축은행, 증권회사의 자본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역시 시장금리 상승 충격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의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향후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표현하신 말씀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금융 불균형 축적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 금융이 그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걸 금융 시스템의 안정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한 것이지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화정책과의 연계성, 연관성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차주의 DSR 분포 및 잠재적 리스크 점검해 보니까 취약 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높은 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18년 2, 4분기 말 67.6%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1분기라든가 아니면 2017년 4, 4분기, 3, 4분기 이 좀 시기별로 좀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예, 배포해 드린 책자에 저희가 도표로 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소스 데이터도 아마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보면 소득 1분위 가구 공전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데요. 이게 얼마 만의 일인지 좀 궁금하고요. 공전 이전 소득이 많다는 거는 결국 정부의 보장성이 이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보다 높았다는 건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김 기자님 말씀하시는 건 혹시 가금복 발표 보도자료 보시? 예. 그러신 거죠. 네. 예. 그건 아마 저희 통계국에서 별도로 아마 좀.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오늘 FOMC 결과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기서 특히 자본 유출입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국에 간단히. 오늘 페드에서 25bp 금리 인상했지만서도 현재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특히 외환 부분에서 자본 유출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채권자금 등이 특히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유출입의 변동성에 확대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